오늘은 이스라엘의 100년 역사를 한 번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나라의 건국사가 아닙니다. 제국의 해치, 민족주의의 충돌, 전쟁과 난민, 종교와 영토,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은 갈등의 역사입니다. 이 역사의 출발점은 1917년으로 많이 봅니다. 제1차 세계대전 중 영국은 벨푸어 선언을 통해 팔레스타인의 유대인을 위한 민족적 보금자리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 땅에는 이미 오래전부터 아랍인 팔레스타인 공동체가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여기서부터 같은 땅을 두고 서로 다른 민족적 꿈이 충돌하기 시작합니다. 이후 영국이 팔레스타인을 통치하던 시기, 유럽에서 박해를 피해 온 유대인 이주가 늘었고 현지 아랍 사회의 반발도 거세졌습니다. 영국은 둘을 조정하지 못했고 폭력과 불신은 점점 깊어졌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과 홀로코스트는 이 문제를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유럽 유대인들이 겪은 참혹한 학살 이후 유대 국가 건설에 대한 국제적 공감은 훨씬 커졌습니다. 결국 1947년 유엔은 이 땅을 유대 국가와 아랍 국가로 나누는 분할안을 내놓습니다. 예루살렘은 국제관리 지역으로 두자는 구상이었습니다. 유대 측은 이를 받아들였지만 아랍 측은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1948년 영국 위임 통치가 끝나기 직전 이스라엘은 독립을 선언합니다. 하지만 그 다음 날 바로 주변 아랍 국가들이 전쟁에 뛰어들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이 전쟁은 독립전쟁이었고 팔레스타인인들에게는 삶의 터전을 잃은 재앙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죽었고 대규모 팔레스타인 난민이 발생했습니다. 이 기억은 지금까지도 양측의 역사 인식이 완전히 갈리는 가장 큰 이유가 됩니다. 전쟁 이후 이스라엘은 살아남았고 오히려 유엔 분할안보다 더 넓은 영토를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평화가 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후 수십 년 동안 이스라엘은 늘 전쟁 가능성 속에서 국가를 키워야 했고 아랍 세계는 이스라엘을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가 강했습니다. 1950년대와 1960년대 이스라엘은 생존을 최우선 과제로 삼으며 강한 군사 국가로 성장해 갑니다. 그리고 1967년 역사를 바꾼 6.1 전쟁이 벌어집니다. 이스라엘은 이집트, 시리아, 요르단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며 시나이 반도, 가자지구, 서안지구, 동예루살렘, 골란고원을 점령합니다. 이 승리는 이스라엘에겐 안보의 대승리였지만 동시에 훨씬 더 복잡한 문제를 남겼습니다. 팔레스타인 주민이 많은 지역을 장기간 통치하게 되면서 안보와 점령, 정체성과 민주주의, 영토와 국제법의 문제가 한꺼번에 겹쳐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특히 예루살렘 문제는 훨씬 더 민감해졌습니다.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 모두의 중요한 도시이기 때문에 이 도시는 단순한 수도 논쟁이 아니라 역사와 신앙과 정체성 전체가 걸린 문제로 남았습니다. 그러다 1973년 이집트와 시리아가 기습한 용키푸르 전쟁이 벌어집니다. 이스라엘은 결국 버텨냈지만 이 전쟁은 이스라엘 사회에 큰 충격을 줬습니다.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안보 신화가 흔들린 것입니다. 그 충격은 역설적으로 외교의 문을 열었습니다. 1978년 캠프 데이비드 합의와 1979년 평화 조약으로 이집트는 처음으로 이스라엘과 평화를 맺은 아랍 국가가 됩니다. 이스라엘은 시나이 반도를 돌려주고 대신 가장 큰 아랍 국가와의 전면전을 줄이는 길을 택했습니다.
하지만 팔레스타인 문제는 그대로 남았습니다. 이스라엘은 국가로 더 굳건해졌지만 팔레스타인인들의 국가 없는 현실도 더 선명해졌습니다. 그래서 갈등의 중심은 아랍 국가 대 이스라엘의 전면전에서 점점 이스라엘 대 팔레스타인 문제로 이동합니다. 1990년대에는 잠시 희망이 보였습니다. 1993년 오슬로 협정이 체결되면서 서로를 인정하고 단계적으로 평화를 만들자는 시도가 시작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드디어 두 국가 해법이 현실이 될 수 있다고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어려운 문제들은 뒤로 미뤄졌습니다. 예루살렘, 유대인 정착촌, 국경선, 팔레스타인 난민 문제. 이 네 가지는 끝내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현장에서는 불신이 쌓였습니다. 테러와 보복, 정착촌 확대 논란, 정치, 지도자의 암살과 강경화. 이 모든 것이 겹치면서 오슬로의 희망은 점점 희미해졌습니다. 2005년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에서 군과 정착촌을 철수합니다. 겉으로 보면 큰 양보처럼 보였지만 평화로 바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이후 하마스가 가자에서 세력을 장악했고 이스라엘과 이집트의 봉쇄가 이어졌으며 가자는 반복적인 충돌의 중심지가 됩니다. 이스라엘 내부에서도 변화가 컸습니다. 안보를 우선하는 보수 정치가 강해졌고 정착촌 문제와 사법 문제, 종교와 세속 갈등, 유대 국가 정체성과 민주주의 가치 사이의 긴장도 커졌습니다. 한편 외교 지형도 달라졌습니다. 2020년 아브라함 협정을 통해 이스라엘은 일부 아랍 국가들과 관계 정상화를 이루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과거와 비교하면 매우 큰 변화였습니다. 예전에는 팔레스타인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아랍권과의 관계 개선이 가능하다는 인식이 강했지만 이제는 안보와 경제 협력이 먼저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팔레스타인 문제는 국제 정치의 중심에서 밀려난 듯 보이기도 했습니다. 겉으로는 새로운 중동 질서가 만들어지는 것 같았지만 땅 위의 분노와 불신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23년 10월 7일 하마스의 대규모 공격이 벌어집니다. 이스라엘은 건국 이후 가장 큰 충격 중 하나를 받았고 곧바로 가자 전쟁에 들어갑니다. 이 전쟁은 단순한 보복전 이상의 의미를 남겼습니다. 이스라엘 사회에는 국가는 왜 국민을 지키지 못했는가라는 질문이 남았고 팔레스타인 사회에는 끝없는 파괴와 인도적 비극이 더 깊게 새겨졌습니다. 이후 전쟁은 가자에만 머물지 않고 레바논, 홍해, 이란 문제까지 연결되며 중동 전체를 흔드는 위기로 커졌습니다. 2026년 현재도 완전한 해법은 보이지 않은 채 불안정한 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100년 역사를 한 문장으로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은 박해받던 민족의 국가 건설이라는 서사와 전쟁 속 생존이라는 기억 위에 세워진 나라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건국과 확장 과정 속에서 팔레스타인인들의 상실과 난민의 역사도 함께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기적 같은 생존의 역사이면서도 끝나지 않은 분쟁의 역사입니다. 누군가에게는 귀환의 역사이고 누군가에게는 추방의 역사입니다. 누군가에게는 국가의 탄생이고 누군가에게는 삶의 붕괴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100년을 이해한다는 것은 한쪽의 승리만 보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기억이 같은 땅에서 충돌해온 시간을 함께 보는 일입니다. 지금 중동에서 벌어지는 갈등도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닙니다. 100년 가까이 쌓여온 약속과 배신, 희망과 좌절, 전쟁과 협상이 겹겹이 쌓인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를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더 오래 아팠는가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왜 이 갈등이 아직도 끝나지 못하는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100년 역사는 한 나라의 역사이면서 동시에 중동 전체의 불안정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보여주는 압축판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